김기사, 차 돌려. 500만 원. 그 돈이면 당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차 안에는 독한 위스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룸미러 속 사모님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평소처럼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사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그 인간 있는 집 숨 막혀서 못 가겠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차 돌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오늘 밤은 운전기사 노릇 그만해. 사모님의 몸이 운전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숨결. 룸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성을 놓은 혹은 놓기로 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한테 500만 원 빚 있다고 했지? 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한테 500만 원 빚 있다고 했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대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면 당신의 빚을 모두 갚고 딸아이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무너진 여자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제안. 이 굳은 빗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내 남자가 되어줘. 사모님의 목소리는 유혹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같았습니다. 향수와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찌르던 그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왜? 싫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제 뜨거워진 머릿속을 식혀주는 것 같았어요. 빗속을 걸어 뒷좌석 문 앞으로 갔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저는 더 이상 김기사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룸미러 속 그녀의 눈빛, 그 외로움에 떨며 손을 뻗는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철컥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빗줄기와 만나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몸을 움츠리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젖은 재킷을 털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이 좁은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에 쫓기는 놈이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잠시 멈춘 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웠나 봅니다. 오늘 같은 밤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울 만큼. 그 말을 듣자마자 사모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모님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한 남자와 한 여자,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는 두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비는 그쳤고 낡은 모텔 커튼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깊이 잠든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젯밤의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었죠. 그녀가 눈을 뜨았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 맑게 미소 지었어요.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잠이 배어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네, 푹 주무셨습니까? 제 딱딱한 존댓말에 그녀가 피식 웃으며 이불 속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도 존댓말이야? 어젯밤엔 그렇게 거칠게 굴더니. 그녀의 농담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죠.
좋았어.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 한참을 더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녀가 아쉬운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야지 이제. 우리는 말없이 구겨진 옷을 주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정장과 벨벳 드레스는 어젯밤의 격정을 말해주는 듯했어요. 거울 앞에 나란히 선 우리는 서로의 엉망인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기사,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그녀가 다가와 익숙한 손놀림으로 넥타이를 메어주었습니다. 아내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손길이었죠. 저도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시죠. 모시겠습니다. 응, 부탁해. 내 남자. 우리는 모텔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가 개인 하늘은 이전보다 더 맑고 높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알았죠.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계절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고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 날 아침, 인영 씨는 저택으로 돌아가자마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빈털터리로 나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홀가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길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500만 원의 빚은 퇴직금과 작은 전세방을 처분한 돈, 그리고 우리가 모은 것들을 합쳐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게 되었죠. 만수 씨, 이거 배달 가야 해. 가게 안에서 인영 씨가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나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실용적인 앞치마를 두르고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흙 묻은 장갑을 낀 그녀. 하지만 저는 지금의 그녀가 그 어떤 때보다 빛나 보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늦게 핀 꽃. 조금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더 진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담긴 이름이죠. 알겠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트럭 짐칸에 꽃을 싣고 나오니 인영 씨가 땀 맺힌 제 이마를 장갑 낀 손으로 살짝 닦아줍니다. 같이 가. 드라이브나 하게. 그녀는 활짝 웃으며 낡은 트럭의 조수석에 폴짝 올라탔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뒷좌석에 앉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트럭 시트지만 그녀는 항상 제 오른쪽,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앉죠. 출발합니다. 오인영 사장님. 네네, 안전운전 부탁해요. 김만수 사장님. 트럭이 덜컹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에어컨도 시원치 않고 승차감도 엉망인 낡은 트럭이지만 차 안은 그 어떤 고급 세단보다 향기롭고 따뜻합니다.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여름바람이 들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죠. 백미러 속에는 더 이상 우울한 사모님도 비굴한 기사도 없습니다. 그저 늦게 찾아온 행복을 만끽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만이 비칠 뿐입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고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명품차의 뒷좌석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낡은 트럭의 옆좌석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나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 증거입니다. 트럭은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를 달립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옆좌석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흥얼거림이 이 낡은 차 안을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 홀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 노래 좋지. 그녀가 라디오를 살짝 돌리며 물어봅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아니, 좋아라고 해. 그녀가 장난스럽게 제 팔톡을 치며 말합니다. 조수석에 햇빛 가리개를 올리니 그녀의 얼굴 전체에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드리워졌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새로 생긴,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잔주름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고독의 흔적이 아니라 함께 웃은 날들의 기록처럼 느껴졌죠.
배달지에 도착해 꽃다발을 건네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활기찬 미소로 인사하고 때로는 꽃을 꽂는 요령을 조곤조곤 알려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그녀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경호원을 통해 처리했을 텐데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멈춰주세요. 강변의 한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먼 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트럭 앞범퍼에 걸터 앉아 강을 바라보았어요. 옛날엔 이런 평범한 풍경조차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봤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이 바람도, 냄새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가볍게 맞닿았고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삶의 조각이라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핀 꽃 간판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우리가 함께 가꾼 다양한 꽃들의 향기가 반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게 뒷방에서 소란스럽지 않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끓인 된장국과 제가 만든 김치찌개, 화려한 식탁보다 훨씬 소박하지만 함께 나누는 한 끼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부였습니다. 식사 후 그녀가 창가에 놓인 화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꽃봉오리 내일쯤이면 필 것 같아. 저도 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처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 끝나고 꽃은 피어나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늦게 핀 꽃이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테니까요.